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전 상무가 구속된 데 이어 또 다른 핵심 측근인 수행비서 이용기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네, 검사 출신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검찰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네. 저희들이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검찰에서 일부 은닉 자료를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다면 그게 저희들이 관심을 끄는 것은 과연 성완종 씨의 비밀 장부라든지 네.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건지 네. 아니면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비밀 장부가 별도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성완종 회장 돌아가신 이 상위 주머니에서 메모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메모지에 이름하고 금액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하고 금액을 뭘 보고 적었겠습니까? 결국은 근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다 십여 년치를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적어놓은 원래 원장부를 보고 찾아서 그걸 보고 옮겨 적어서 날짜를 적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근거가 되는 원장부는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원장부 중에 최소한 일부라도 지금 검찰이 찾아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예. 그 원장부를 일부라도 찾아냈다면 개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금 이 메모지 안에 적혀 있는 부분도 일부를 이제 구체적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메모지 안에 없는 내용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일단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고 또 네. 수사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읽힙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일부 은닉 자료를 찾았다는 그런 언의 의미를 볼 때는 일단 박준호나 이용기 비서들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예.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찾아낸 은닉 증거 자체가 어떤 증거로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의심을 받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두 대분의 트럭에 어떤 증거자를 빼돌렸다는 거거든요. 예. 지하 주차에 있는 CCTV를 빼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엄청난 방대한 양의 증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근데 검찰의 수사는 이제 지금부터는 그런 인멸된 증거 또 숨어진 증거를 찾는데 아마 수사를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네. 얼마나 찾아내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수사가 급진전될 수 있느냐 되지 않느냐 하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있어서 범위가 확대되느냐 확대되지 않느냐 예. 이제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오늘 리스트 실체와 증거 인멸 이렇게 수사가 크게 두 갈래 길이다 이렇게 네. 이제 밝혔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박준호 전 상무랑 이용기 씨는 이제 매일 소환해서 심층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 그 두 사람에게서 추가로 좀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일부를 찾아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일부 숨겨놓은 증거는 어디로 갔을까? 그다음에 그 숨겨놓은 증거의 의미나 가치, 내용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준호 상무나 이용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성완종 회장을 오랫동안 최소한 10년 이상 모셨던 핵심 측근들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두 사람은 지금 성 회장을 모셨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지근거리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성 회장의 돈 노비 내역에 대해서 상당히 이 사람 개개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을 것이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완구 지사라든지 아니면 경남도지사라든지 또 기타 이제 명단에 나온 사람들 돈 준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그 실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황을 조사할 것이다. 그래서 없어진 자료, 그다음에 현재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한 어떤 보강 자료 이 두 가지 걸 위주로 해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핵심 측근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 주 초에 마무리한다고 밝혔으니까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이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 다음 수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검찰에서 그동안 어떤 수집한 증거, 예. 디지털 증거랄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을 이제 다 끝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떤 아쉬운 점이 있냐면 일단 박준호랄지 이용기 씨가 어떤 증거를 빼돌리기 전에 좀 압수수색이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 너무 이용기나 박준호 씨의 어떠한 진술에 의존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또 협력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너무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 결과적으로 소환을 해서 불렀는데 부인을 해버리니까 검찰의 어떤 수사가 굉장히 난항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숨긴 증거를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 두 사람 빼고 나머지 어떠한 그 경남기업의 직원들은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찾아낸 것도 사실은 그런 협조에 의해서 찾아낸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매일 불러서 박준호와 이용기 씨 매일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심경의 변화가 있으면 수사가 급진전될 수 있고요. 또 본인이 아니더라도 또 뭐 대3자가 어떤 증거인멸한 그런 증거에 대해서
숨겨 있는 장소를 알려줘서 거기서 예. 뭐라도 좀 발견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수사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아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홍준표 지사와 관련된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이완구 총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이거 수사하기 굉장히 쉽고요. 여러 가지 정황적인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검찰이 좀 투트랙을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경남기관 측근 그리고 경남기관 관련된 자료를 분석은 분석대로 하고 홍준표 지사나 이완구 총리는 좀 신속히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예.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완구 총리 쪽에서 회유를 하네, 홍준표 지사 쪽에서 회유를 한다, 그 증거를 인멸한다, 그런 정황들이 착착이 지금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검찰이 좀 수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홍준표 지사와 윤모 씨 같은 경우에 잠적을 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찰이 좀 더 속도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보통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성완종 회장이 사실은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상당히 내밀한 얘기를 박준호 상무나 아니면 이용기 수행비서에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른바 뭐 마지막 회의다라는 게 예, 이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단계적 대처, 어디까지 정보를 일단 까고 네. 어디까지는 끝까지 숨겨라라는 얘기까지가 어느 정도 오가지 않았냐 지금 이런 추정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지금 이제 이용기 비서나 아니면 이 박준호 상무가 지금 불구속인 상태에서는 성 회장이 유지를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크지만 예. 구속이 돼서 이분들이 보름 한 달간 저 안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면 신경의 변화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성 회장 유지하고 상관없이 사실 그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오늘 지금 이용기 수행비서 같은 경우 사실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도소 안에 있어야만 아마 실체적 진실을 검찰이 밝히는 데 오늘 상당히 밤 늦게 뭐 결정될 네, 것 네, 같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들이 뭐 지금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네팔 강진 구호 활동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1,900여 명이 지금까지 숨진 것으로 전해질 정도로 피해가 상당히 크고요. 지금 국제사회의 구호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네팔에 1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와 함께 네팔 현지에 긴급 구조대도 파견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00만 달러 규모의 일단 긴급 인도적 지원을 하고요. 예. 이후에 현지에서 긴급 구조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도 이에 앞서서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민간단체 각국에서도 구호 활동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네팔 현지 저희들이 연결해 보면은 예. 여러 가지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정부에서 1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우선 결정했다는 소식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앞서서 뭐 홍준표 지사나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소환 시기와 관련해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리스트는 일단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네. 리스트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계속되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까지 정황 증거를 봤을 때는 어떻게 좀 윤곽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홍 지사하고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는 이 본인들을 소환 조사해서 검찰이 가부간의 결정을 내릴 정도의 상당히 어떤 증거에 있어서 성숙됐다. 그러니까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성숙됐다. 지금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상황인 것 예.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최소한 한 분 아니면 두 분 모두 다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예. 그 다음 순위가 문제는 이제 홍문정 의원인 것 같아요. 예.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경향하고 녹취록을 보면 선진통일당과 합당한 이후에 대선 선거 기간 중에 선거 자금으로 쓰라고 2억 원을 갖다 줬다라고 구체적인 지금 시점 특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돈이 간 이 비밀 장부의 어떤 자금 흐름, 그 다음에 이 측근들을 상대로 해서 그 어떤 홍문정 의원한테 돈을 배달할 때 어떻게 가져갔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게 된다면 그 다음 순위로 아마 홍문정 의원 수사가 될 것 같고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 3억이라고만 표시됐고 부산시장 2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언제 갔다 지금 이게 특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대선 때 간 거냐 아니면 본인들 지방선거 때 간 거냐 예. 이것부터 지금 특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요번에 이제 구속된 박준호 상무나 이용기 실장을 비서를 상대로 해서 그런 부분이 특정이 안 된다면 거기는 수사가 의외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이제 이완구 총리나 그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수사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머지 8명 중에서 이제 2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굉장히 검찰의 고민이 클 겁니다. 홍문정 의원은 뭐 김경진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자 특정은 돼 있지만 이게 실제로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박준호나 이용기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박준호 상무하고 이용기 비서에서 일단 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박준호 상무에서 이제 구속영장 발부됐고 오늘 이제 이용기 비서가 중요한데 예. 이 사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용기 비서가 구속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메모지의 2명 홍 지사하고 그다음에 이완구 총리에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돈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출처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해줘야 하는데 네. 둘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둘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라면 둘이 일단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서로 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올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어느 단서라도 하나 제공이 된다고 한다면 만약 박준호 상무가 이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협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용기 상무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검찰의 어떤 영장을 청구하고 물론 별건이라고는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증거인멸에 관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하지 않으면 이 사건의 실마리는 결국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두 사람을 매일 조사하면서 그다음에 이 조그만 단서라도 나왔을 때 그런 단서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또 이들이 은닉한 그러한 증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그걸 찾아내면 예. 나머지 사람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검찰이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망자를 대신해서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고 측근들에서 나온 그 단서를 가지고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이완구 총리 그리고 홍준표 지사 측근들이라고 합니다. 측근들이 뭐 수사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접촉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예. 뭐 두 분 다 본인들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측근 별 관련이 없는 것이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정황만 갖고도 검찰이 수사하는데 유리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두 사람을 조사할 때 이런 정황이 두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홍 지사 쪽에서 알아본 내용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게 그냥 홍 지사 말로는 상황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다 또는 접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 윤모 씨 얘기를 들어보면 예. 상당히 구체적인 회유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의 실체를 좀 이렇게 홍 지사한테 직접 안 가고 홍 지사가 아닌 다른 보좌관이 받은 것으로 이렇게 바꾸자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만약에 그 내용이 사실이고 그 내용 그대로 윤모 씨 말대로 녹음이 돼 있다면 사실은 그 어떤 회유하는 과정 자체 또 그 과정이 홍 지사하고 직접 연결이 됐다면 이 홍 지사 쪽의 혐의를 훨씬 둘만한 어떤 간접적인 방증으로서는 상당히 충분하다. 예. 그래서 홍 지사는 증거법칙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집안 인척인 이제 지금 사무국장을 통해서 사건 수사하는 과정을 좀 알아봐 달라라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좋지는 않지만 그 자체만 가지고는 지금 이완구 총리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조금 좀 어떤 다르군요. 증거 법칙상의 어떤 뉘앙스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여러 정황 증거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어떤 순서대로 되느냐 이 중에서도 네. 1호 소환이 약간 상징성이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 1호 소환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수사 어떤 진행 과정을 보면 홍준표 지사들 가능성이 크죠. 현재로서는. 그런데 사실 상징성 의미는 있는데 어떤 수사 결과 관련해서는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체가 워낙 그게 정치의 어떤 빅 스캔들이기 때문에 예. 누가 먼저 1호로 가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아마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홍준표 지사가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실 홍준표 지사를 부르려고 하면 그 전제로서 윤모 씨를 불러야 하거든요. 예. 근데 윤모 씨도 아직 수사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준표 지사와 관련된 윤모 씨랄지 지금 구속영장이 오늘 청구된 이용기 씨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사가 마무리돼야지 홍준표 지사를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완구 지사와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뭐 수사는 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다 조사를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본다면 홍준표 지사를 먼저 소환할 가능성이 크고 이완구 지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운전기사랄지 이완구 총리. 이완구 총리요. 예, 네. 이완구 총리와 관련돼서는 운전기사랄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더 보강적으로 수사를 하고 나서 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홍준표 지사가 더 1호로 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 이제 선배님 의견에 특별히 무슨 이론은 없는데 네. 다만 그래서는 안 될 터인데 혹시 소환 자체가 어떤 정치적이나 정무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그게 지금 가령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지금 현재 검찰 특별수사팀하고 사건에 대한 조율, 소환에 대한 조율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사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대통령과 확실한 어떤 절연
그러니까 이 사건을 돌파해 나가는데 어떤 대통령이 강력하게 돌파를 해 나가야겠다 이런 어떤 목표를 갖는다면 오히려 이완구 총리를 우선적으로 소환해서 검찰이 강공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래서 대통령하고 상관없다 이런 이미지를 보이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의외로 이완구 총리가 1호 소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이완구 총리는 사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지금 뭐 본인이 자진 사퇴 의사도 밝혔습니다만 네. 검찰 입장에서 현직 총리를 부른다는 게 엄청난 부담일 것이고 네. 대통령이 내일 돌아오시면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이 되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 주 내라도 뭐 소환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근데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예. 예. 이완구 총리는 곧바로 아마 돌아오시자마자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 사표 수리가 뭐 내일이라도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소환하는 시점이 바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다음 주 중에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이제 곧바로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뭐 측근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그것이 아주 미진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로 부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이용호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에서 그러한 고려를 할 수가 있죠. 뭐냐면 대통령이 순방 기간 중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지난주까지죠. 그러니까 27일 전까지는 사퇴 수리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권한 대행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고 만약에 미리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를 만약에 완벽하게 했다고 한다면 왜 또 이완구 총리를 부르지 않느냐는 그러한 어떤 여론적인 그런 예.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사를 좀 뒤로 미루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홍준표 지사는 관련된 사람도 뭐 사람이 많지 않고요. 윤모 씨와 한 이용기 비서 정도 되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제일 뭐 좀 간단하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29일 날 선거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날 전에는 부를 가능성이 조금 적지 않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것도 판단의 근거가 예,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거 전에 이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것이 예. 정치적 부담이 좀 선거에 있겠죠. 미약하게 예. 그나마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요. 예. 자,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뭐 돈을 뭐 줬다는 말을 줬다는 게 나와 있지만 뭐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사실 무근이 첫날부터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 뭐 독일로 갈 때 뭐 출장비 같은 부분도 뭐 아니다라고 계속 부인을 했는데 이후에 조금씩 말이 좀 달라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 그런 거죠. 뭐냐면 굉장히 뭐 김기춘 실장은 이제 허태열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 준 시점 그리고 돈 준 그 장소 그런 게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오히려 성완종 회장의 어떤 메모랄지 음성 녹취 파일이 신빙 있어 있다는 걸 엄청 뒷받침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성완종 회장이 사망을 했고 그게 과연 돈이 갔다고 하더라도 또 공소시효 문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검찰이 수사는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것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처음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이 말한 것과 틀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뭐 회유하는 정황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본인 자체가 그런 것을 받지 않았고 떳떳하다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을 회유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만 예. 이완구 총리도 마찬가지고 김기춘 시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말하는 과정에서 또 홍문종 의원도 마찬가지죠. 이게 계속 그 어떤 일관성이지 못하고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말 같은 게 드러나는 거니까 설사 돈을 안 받았더라도 받았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완종 회장의 어떤 진술과 아니면 그 음성 녹취 파일과 메모지하고 그 돈을 받은 사람들, 메모에 거명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에서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거론된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네, 도달할 지금 수밖에 없는 속보가 겁니다. 한 가지 예. 들어와서요. 예, 속보 먼저 좀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팔과 인도의 규모 6.7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네팔 강진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7.8의 강진이 발생해서 지금 1,900여 명이 숨진 네팔. 이후에도 뭐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엔 여진 중에서도 규모가 상당히 큰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강진이 이제 7.8 규모였고요.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네팔 정부가 주민들에게 집 밖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네팔 그리고 인접해 있는 인도의 규모 6.7의 여진이 또 발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피해 규모 어느 정도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오는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들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수사가 네. 이제 리스트에 거론된 인물들에 대한 이제 소환 조사로 이어질 거라는 이제 전망이 이제 계속 나오고 네, 있고 네.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야당까지 번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번 기회에 차제히 이제 정치 자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본색원해서 문제를 전부 그냥 다 밝혀내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도 대통령 말씀이 어느 정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밝히려고는 할 거고 또 한 가지 예. 이제 장부를 분석했을 때 숨겨놓은 장부를 찾았을 때 거기 야당 의원들이 나온다 이랬을 때는 검찰이 당연히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다. 예. 그래서 압수물 내에 뭐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이거 구체적인 것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사실 뭐 지금 뭐 수사 초기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네.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완종 리스트 수사 속보 분석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